해주시면 인쇄해달라 말씀드려. 이거 하겠지. 안 해주시지. 그거 어떻게? 이거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교수 오늘 교재 출력해 주셨나요? 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 집에 가요? 이거요. 아 그거? 이거 그게 없다고요. 그래도 찍어 주셔요. 뭘 찍어줘? 출력. 여기 저 화학근이 해놓은 거가 있거든. 이거 다음 주는 내가 아슴 커피를 안 했네. 다음 주 교수님이 무슨 가족여행 가신다고 하나? 끝까지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쟤는 뭐라고 지가 저기 명령 아니야? 모르니까 흔적은 있어야 될 그 흔적은. 흔적 필요 없는데. 집에서 공부하러 왔다 갔다는 거를 흔적을 남기고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방학인데 어디 가냐 그러는데 학교 이러고 왔는데 공부한 흔적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최근 되는 것이. 오셨어요? 아니 아이고, 이거는 고맙습니다. 여자들만 가져가고 남자들은 필요. 뭐, 이거 가져가라. 내가 오늘 보통 왔다 갔다 공부부터 꼭 그냥 준비가 많아. 우리 집에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공부 못한다는 거. 여기만 알아? 자, 서학 첨려. 서학 첨려는 글자 말대로 이 첨자는 빠른 거예요. 빠르고 요자는 뭐 요비라고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학습 글씨를 배우는 빠른 요점.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걸 요새 말로 한번 뭐라 하나? 뭐라고 하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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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속성에 가까운데 속성하고는 속성. 속성하고는 속성이 반대 속성하고는 좀 달라. 지금 많이 쓰는 쪽집게 과예요. 쪽집게하고 속성하고 좀 달라. 네. 좀 듣게 알아. 요점만 포인트만 나타나는. 그런 뜻이야. 물론 그게 이전 속성이 되겠지만 속성은 조금 달라요. 그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다 읽고 나면은 이제 현미는 이제 쪽집게 과외 성공이 돼서 뭐가 달라지겠지, 그치? 왜 웃어? 네? 기대돼서. 자, 서유 발등법. 글씨에는 발등법이라는 것이 있다. 발등법이 있다. 이거 이렇게 지필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서학 첨려 뭐 나는 끝까지 안 봤었지만 처음 지필법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뭐 쭉 행필법 해서 서에서 요점만
그러니까 이런 걸 드려야지 되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그놈아 이거 하는데 연락도 없고 왜 그래. 자기 깐에는 이런 것들 안 듣고 뭐 하고 그러니까 웃기더라고. 한서영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책은 어렵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내가 생각할 때는 용어를 몰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예 이해 있잖아요. 왜 나온 거 이번에 그런 책 같은 거가 어려운 책인가?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 근데 그러한 것을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용어들이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용어들 뭐 설명해주고 하다못해 본질, 본체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죠? 본질론이냐, 본체론이냐 이러한 것도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때는 편했다가 이제 의식을 하게 되니까 점점 어렵다고 그러지만 뜻이 분명해지잖아요, 그지? 그 현미가 처음 생각했어. 배울 때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더 단어 설명하고 하니까 그런 거가 서예에서 꼭 필요하고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처음에 그런 거 몰랐었을 때는 그걸 뭘 알 필요가 있나? 그게 뭐 중요한 건가? 아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만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작품을 해석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통용할 수가 있다. 근데 그 통용되는 규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어떤 단어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그지? 그럼 서예 특성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럼 서예가 일반과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취급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해놓고 좀 이렇게 사가지고 그 책을 같이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책이. 자네도 요새 내 책 보면 좀 이해가 조금 되나? 네.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 어려우니까 뭐 못 보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말들이 좀 그냥 들어오지. 물론 그 중에 아직까지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그거만큼 용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어의 중요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글씨에는 발등법이 있다. 이 발등법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은.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발등법을 아예 그냥 저기 하고 그러지. 발등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붙잡는 법이야. 그러니까 지필법의 한 종류야, 쉽게 말하면. 지필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여기서는 좋다고 하는 그 요점만 뽑은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지필법 중에서 발등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발, 등 이런 것을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순서가 벌써 그렇게 나갈 거야. 근데 등자가 있어. 등자. 요 등자는 등자야, 등자. 또 등자 하니까 등자를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돼버려. 등자는 그러니까 뭐 말 달리는데 그 기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쓰는 말들이야. 말 달릴 때 달리기 전에 말을 타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이 사람보다 키가 좀 크니까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발판 같은. 발판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받고 요게 등자라고. 그러니까 그 등자를 모르면은 모르지. 근데 걔들은 당연히 하지, 그치? 등잔 저건 줄 알았어. 뭐지?
불 켜는 거 이거. 그건 등잔. 그 그건 등잔. 등잔. 이거는 등자. 여기 등잔이라고 돼 있는데. 등자가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이거 등자는 옛날에 등자하고 같았다. 이거는 등잔이야. 이거는 등잔이고 이거는 등자. 이거 등이라고. 등잔 몰라? 불 켜는 거. 그래. 음. 이 등자를 옛날에는 등자라고 이렇게 그랬다 하는 얘기라고. 등잔이라고. 그래서 발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자를 발은 펴내는 거야, 그지? 등자를 펴내는 거라. 그러니까 발등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대지, 중지, 소지, 철관. 이 초자가 뭐 가지초겠지. 초약, 집등, 도의, 발등, 즉 쌍고법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발등이잖아. 발등이라는 것은 즉 쌍구법이다. 이거야, 그치? 어떻게 해서 쌍구라고 해도 쌍구다리야. 쌍구법이 뭔지. 여기서 쌍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두 손가락 이런 뜻이 아니야. 에워싸는 것을 말해. 쌍구는 다섯 손가락을 사용해서 다 하는 것을 말하고, 당구법은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하니까 오지지필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지지필법이라고. 오지지필법에서도 발등법이 가장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섯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공간을 비워두는 거, 사람이 다섯 손가락이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다 잡는다. 일단 이거가 쌍구법이야.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당구법이야. 이거는 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잡는 거가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악관법이라고. 뭐 그냥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뭐 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다 달라.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지금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방법 한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등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발등이라는 거는 취, 대지, 엄지, 검지, 중지. 중지를 찰관. 관할 때 물론 붓대인데, 붓대는 우리말이고 뭐 좀 그런 것보다 필관 이렇게 말하는 거가 조금 있어도. 그래? 고급 마님이라 읽는 걸 좋아하시네. 교수님 표현 아니야? 어? 교수님 표현한 건데? 근데 붓대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촌스럽잖아, 그지? 없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 문장 쓸 때 어떤 또 시골말 또는 쌍받침들, 되도록이면 그런 말들을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 쌍구법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지. 그냥 근데 그렇지 않고서 똑같은 단어를 해도 쌍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조금 이 말들이, 그 문장들이 조금 이렇게 좀 점잖지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대체하고, 같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도 옛날에 양아치였었을 때 왜 웃어? 벌써 이 새끼 이런 말만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거의 뭐 욕을 많이 하는 편이지. 그리고 좀 뭘 말해도 좀 이렇게 쌍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이 좀 강하지. 그래야지 좀 이렇게 세게 보이고 벌써 세게 하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세게보다도 뭐 사납게 보인다, 거칠게 보인다 여러 가지 말을 순화할 수가 있잖아. 벌써 그러면 좀 부드럽고 뜻이 달라지잖아. 근데 세게 보인다, 센 언니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뜻은 맞지만 천해 보인다. 격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습관인 이상 뭐 어쩔 수도 없고 그런 걸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좀 배운 사람 문화인 이런 거겠죠. 네. 술 먹고 화나면 그러니까 배는 거 없어. 그건 아직까지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붓대 뭐 이런 거보다도 실반 그거랑 좀 점잖아 보여. 뭐 고기 자르는 칼, 뭐 과일 자르는 칼, 뭐 그런 것보다 과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도 모르면은 아까 같이 뭐 등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된지 그게 뭐냐고 물어본다. 근데 그런 고급 말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하는 거가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주위 환경에도 좋아. 특히 그 집안에서 그런 말들을 잘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가족이 벌써 좀 격이 달라져. 그 일양생이 좀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옛날에 그 시골서 잘하고 뭐 해서 그냥 그 감성이 좀 강해. 이성보다. 그런 사람들이 정은 있다고 그래. 빌어먹을 정. 그러니까 정이 있고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정이 많으면 간섭도 있어 그게. 간섭 내지는 강요. 그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정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하고서 자기 아는 경험만 가지고 강요를 하게. 근데 세상은 넓고 시대는 변하고 이렇게 그러잖아. 그리고 옛날에 배우지 못한 세대이고 자꾸 배우고 저기 하고 하면 그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고관이 이러한 거가 다르지만 애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강요할 수 없고 하더라도 안 되고 그러면은 원래 문화가 큰 사람은 이렇게 좀 문화가 아래인 사람한테 강요를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은 더 이상을 안 해요. 그렇지 않나? 형님 그렇죠. 근데 그게 낮은 사람은 그걸 집요하게 강요를 한다. 순복음만. 천주교들은 강요 안 해 이렇게 보면은 그지? 헌금 내는 것도 거기는 이렇게 그렇게 보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봐. 확인하. 그런 게가 있다. 근데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야 실은. 이제 우리가 편하게 좋아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그러지만 꼭 그것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다 한 방에서 자고 여러 가지 뭐 사고 뭉쳐고 그러고 그랬지만 그때가 그리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 각방 쓰면서 서로가 예의하고 딱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과연 이런 것이 꼭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된 것을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각방 쓰고 예의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지만
내가 보면 삭막해진다. 그리고 게다가 조금 그러고 커고 그러면 이제 남이 돼버려. 게다가 소유주 바뀌면은 더. 그럼 자식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가 뭔가 이런 거가 자꾸만 생각이 들 수가 있다. 내가 볼 때는 중국 애들 더 그럴 것 같아. 중국은 한 명들 낳고 그러니까. 근데 그놈들은 조금 커가지고는 다 기숙사 생활, 뭐 타가서 생활, 기숙사 생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객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이 아니지, 그치? 왕폰 어때? 대부분 그런 쪽 많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럼 따지고 보면 가족이라고 그러죠. 평소에 이렇게 몇 번이나 만나고 몇 년이나 같이 지냈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가족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좋은지, 원시인처럼 정말 한 동굴에서 같이 이렇게 우샤우샤 살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좋은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세월이 가고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이 시점에 봤을 때 옛날 보면 우습고 그렇지만 그 우스운 속에 또 진리가 있고 사랑이 싹 들어가고 그런 모습. 그래서 그걸 나는 못해 얘기를.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식하게 예의 존중 다 하고 저기 하고 그렇지만 글쎄 그런 면이 좀 있다. 현미나 여자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막 가슴 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말을 못해도 그걸 말을 못하는 거야. 뭐요? 아니 자식들 애들 생일이면 챙겨주려고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친구들하고 밥 먹는다고 그러면 서운하더라. 생일날은 가족과 함께. 아무튼 그러니까 네가 너 혼자 가족이지 가족 아까 내가 말했잖아. 가족 관념이 자기 혼자 생각이라. 맞아요. 나중에 소유주 바꾸면 더 그래. 지금도 그러는 거야. 걷다가 또 애까지 거기서 나오고 그러면 더 그래.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자식이고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우리 저 큰딸 보고도 항상 이전 조금 알아듣는데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저 빨리 잊어먹는 연습하고 헤어지는 연습하고 근데 갈수록 더 이뻐 보이고 정들잖아, 그지? 정들고 예뻐 보이고 그러면 더 헤어지기가 어려운 거야. 나는 진작부터 그런 걸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편한 거야. 만나면 즐거운 거야. 안 만나면 그런 거고. 헤어졌는데, 그치? 삭막해 보이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랑을 듬뿍 주면은 은근히 그 사랑의 반의 반이라도 받으려고 그래, 사람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서로가. 계산. 장사라는 게 서로 계산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것도 이해가 돼? 그래서 항상 없다 하는 개념으로다가 사는 게 난 제일 좋다. 없으면은 있으면 있는 거잖아, 그치? 말이 되나? 물론 아무튼 난 그래서 학생들도 자꾸만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었었는데 그거 없이 나를 이렇게 치부를 먼저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한테 나는 빵점이잖아, 그치?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잖아.
그럼 하나씩 또 올라갈 거야. 나는 그게 좋지. 처음에 이렇게 100점으로 보고 계속 이렇게 깎여 내려가면 내가 너무 처참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근데 또 올라갈 거라고 그 기대를 하고 계셔. 그 생각은 못했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는 참 그 고급적인 수고, 제로면 다 끝난 거지. 고급 참. 딴 데 같았으면 저 죽여버리지. 말 같지도 않게 지금 내가 저렇게 인질이 받아주면 저 밑에 것도 없고 한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건 아예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이거 관 아까 하다가 그랬어. 이건 뭐 가지초 마무 그거 하니까 다 조금이라는 뜻이야. 조금 더 집등 등자를 잡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도는 뭐 그 언질 또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도의 발등. 원래는 뛰어넘을 또 아니면 뭐 또 뛰기도 하고 이 도가 이게 참 어려워. 이게 뽑는 거야. 뽑는 거 싫어. 그래서 저 도필이라고 있거든. 도필. 그러니까 예서의 가장 큰 특징이 도필이야. 근데 도필이 보면은 그게 그 파책이라. 파책의 일종인데 파책은 오른쪽으로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문화미술 할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삐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필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뽑을 도야. 뽑아서 등자를 피는 것이다. 필발자 펴내는 것이다. 그것이 즉 쌍구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손가락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내면은 이렇게 놓으면 이게 등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뽑아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뭐 구체적인 설명이 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 쌍구라고 하는 거는 식지, 중지, 첨구, 필, 향하, 대지, 탁주, 명지, 소지, 구리, 허헌, 방부, 중지, 부득. 저거는 뭐 착자라고 해야 되겠네. 뭐 붙인다고 하면은 착이지, 그지? 착필, 호부개, 장자허, 지자실, 차위 쌍구. 쌍구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쌍구라고 하는 거는 식지, 중지, 중지의 중지 끝을 붓을 끝으로 붓을 구자는 갈고리 구자니까 갈고리처럼 이렇게 잡아서 그런 뜻이야. 잡아서 향하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갈고리는 이게 갈고리죠. 갈고리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니까 이제 갈고리처럼 이렇게 잡아서 힘을 아래로 조금 향한다. 그러니까 붓에 압력을 준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리고 대지 탁주. 엄지는 탁자는 밀탁자야. 엄지는 밀어서 줄을 안주시키고. 엄지는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야지 돼. 그치?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가지고 안주시킨단 말이야. 이거 붓대로 고정시킨다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작용이라고 그래.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 이 작용이 되고 그럼 다시 이 두 손가락은 반작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이 딱 섰을 때 이것이 붓대는 필과는 고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야. 이거 아시겠죠? 네. 명지, 명지와 그 소지, 그 우리는 무명지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고 식지도 우리는 그 검지. 난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할 때 돼지, 돼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지라고도 그래. 어미모자 써서. 근데 우리는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소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물론 그 안에 뭐 약지 아니면 기타 등등이 있지만 그래서 난 이렇게 또 여러 말 읽고 그렇게 싫어서 옛날에는 내가 옛날 책에 나왔을 때 그랬어.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이렇게 1, 2, 3, 4를 했거든. 첫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계속 이렇게 지필법 나올 때 그 손가락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맨날 째째째째만 이렇게 나와. 그 글자 보이는 거가. 그래서 다시 무조건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소지. 약지 소지. 무명지, 주무명지 소지. 야, 아까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꼭 저렇게 해서 생각한 사람이 있어. 엄지, 검지. 나도 다 스파게티 먹는데 자기는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 꼭 있어. 소지는 처음 들어보는데 새끼손가락 소지. 소지. 소지도 잘 많이 쓰는 거잖아. 색소. 새끼 손가락 하려고 그러면 5개 손가락. 그래갖고 새끼손을 꼭꼭 약속할 때는 새끼손가락이잖아. 그래서 손가락 말을 쓰고 저 무슨 손가락 이렇게 하려니까 처음 한번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계속 이렇게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복잡하더라고. 이렇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그 단어를 줄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새는 내가 그렇게 쓴다고. 뭐 약지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러는데 글쎄 그거 그 약지라는 말도 원래는 저거야 약이 되는 거거든요. 약지가 그지 양약자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그 죽을 때 특히 부모들 죽을 때 왜 손가락 자른다잖아. 피 내는 거 그걸 내는 거야. 그것이 그나마 손가락 중에서 제일 그 작용이 없는 거. 증거. 사람이 새끼 손가락 이렇게 뭐 기도파고 여러 가지 하고 이게 그나마 좀 적다고 그 붙여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한 말도 다 책에 있는 말들이야. 따라서 그거는 일명 그러는 건데 그게 좋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또 어떤 때는 약점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별로. 그러니까 무명지도 이름이 없는 거야. 이름이 없는 거가 쓸모 없는 거잖아, 그지? 그 다 보면은 그냥 만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얼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가 나도 그 옛날에는 그냥 무슨 께나 저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어떤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 그러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참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근데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야. 그걸 판다는 거. 그래서 내가 손가락도 다 한번 써봤어. 아니 정말. 근데 정말 여기서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넷째 손가락이 그나마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렇다. 붙잡을 때도 이게 도와주는 역할이지. 근데 이 역할이 제일 커. 요 무명지가.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거가 합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뭘 할 때 되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안 내고 하는 거가 은근히 제일 중요해. 그걸 깔아주고 음식 할 때도 아마 무슨 뭐 나타나는 음식보다도 거기에 살짝 뭐 잘 일반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런 거 그게 비밀이겠지, 그지? 그거 하고 나면 맛이 다르잖아, 그지? 일반적인 것은 다 안다고 사람들. 아마 그런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뭐 배부르니까 먹기만 하면 된다 하고 왔었을 때는 그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고급 뭐 아주 우리 저게 나가려고 하면 고급 문화로 나가려고 하면 그 역할이 필요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옛날 그런 책 읽을 때 그러니까 상상을 자꾸 막 하게 돼, 막 이것저것. 근데 그런 것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자꾸 가면서 내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이렇게 쓴다든가 무슨 뭐 글을 이렇게 저기 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요소가 콱콱콱 들어. 은근히.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읽고 저기 한 사람들은 뭐랄까 삭막해. 삭막하고 좀 그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어느 외국 사람 뭐 우리가 또 중국 가면 외국 사람이겠지, 그지? 기타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아무리 뭐 말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한계가 있다. 그런 거 느끼냐? 맞아요. 이렇게 또 한국 사람 아무리 중국말 잘하고 뭐 중국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뭔가 모르게 다르지, 그지?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우리나라 사람도 시골놈하고 서울놈하고 다르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 뉘앙스와 말 차이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근데 그걸 글로 쓰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말을 하고 있으면 금방 그런 게 느껴진다. 아주 미묘하게. 느껴져? 몰라. 내가 선생님 참 말을 들어오면 들을수록 참 맞아. 웃기지.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차이가 얼마나 이 나중에 그 큰 이게 그 갭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잡을 수 있어야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잡아.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 거를. 근데 나는 왜 그런 걸 하냐면 항상 근원을 중시하거든. 근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근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은 따져 항상.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야. 근데 그 현상이 있기까지는 근원이 있다고. 그죠? 그것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늘 현상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한다고 무슨 원인 근원 같은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만 치유가 될 수 있지.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아무 문제 그건 안 돼, 영화. 카드 값밖에 안 돼. 남았네?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받아볼 수 있을 거 있겠지? 모르겠다. 내가 시간 해야 되겠다. 오늘까지 바빴어. 이게 어디 하는 거야? 하나 더, 한 칸 더야? 되는 줄. 엄지로 가고. 그리고 명지. 아까 무명지 말하는 거지. 무명지 소지는 구부려서 허하게 하여 든다.
아무튼 아니면 요거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구부려서 허하게 하여 든다는 건가 드는 데서 허하게 하는 것인지 갈 수가 없어. 뭐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럴 수 있겠다. 허하게 하고 드려야 된다. 허하게 해야 되는 거야. 허하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번 이렇게 잡아봐봐요. 손으로. 지금 문명지 소지를 말하잖아, 그치? 문명지 소지하는데 요저 문명지하고 소지하고 사이가 허하게 되지. 공간이 생겨야지 된다. 어? 그러고 이거를 좀 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넌 이거부터가 잘못됐어. 이게 항상 이런 데 가고 나면 봐봐. 이런 데부터 이렇게 끼야지. 였다가 끼면 뭐하냐. 손톱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이렇게 올려야지 된다. 그렇게. 그지? 올려주자. 받쳐줘. 어? 힘을 받쳐준다. 이게 반드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전부 다 요걸 여기가 저 가운데 이거 포커스라고 하면 요게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위는 아래로 향하고 아래는 위로 향해서 이 가운데다가 포커스에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하게 들어버려야 된다. 들지 않고서 이렇게 하고 아이고 화장품 때문에 앞으로 제 옆으로 안 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밀어가지고 안주시킨다고 하고서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 말의 그 뉘앙스를 그러니까 끌어안는다. 그럼 이게 끌어안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끌어안아서 약간의 힘을 줘서 조금 앞으로 당긴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생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에 비묘하게 지금 요 5손가락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그게 하고 그러지만 요 조금만 힘을 얻다가 이렇게 조금씩 주느냐에 따라서 이 붓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래요. 그때 그 힘을 갖다가 계속 주고 있으면은 사람이 힘이 긴장이 되니까 뻣뻣해진다. 따라서 이게 참 말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 쓸 때 이렇게 나갈 때는 풀어줘야 돼. 이렇게 딱 잡아서 고정시켜서 해서 쭉 나가잖아. 풀어 벨렐레 해서 딱 잡아줘. 뭐 그렇다고 완전히 붓을 놓으면 안 되고 이게 딱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치?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힘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노하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김치 담고 저기 하고 라는 거가 어머니들 뭐 하고 그러면 툭툭 던지잖아요, 그지? 그거 얼마큼 던지는지는 몰라. 근데 눈대중이야, 대충 이렇게. 그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스랩도 주고 뭐 이 손가락에서 작용은 많이 쓴 거 사람만이 그런 걸 좀 자유자재로 다. 그래야지 글씨가 거기에 따라서 까딱까딱해서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살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은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가지고 중지를 도와서 붙여주는 거예요. 중지. 근데 부득 착필 붓에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착이라고 해요. 저자. 이거 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호구개. 호구는 엄지와 검지 이 두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엄지와 검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호구가 둥근 거는 이게 용암법이라고. 그래서 호구가 이렇게 좀 해서 자네처럼 찌그러졌잖아 지금. 이게 찌그러진 거는 봉황법이라고. 봉황 새 눈이고 이거는 용눈이니까 동그란 거. 그래서 이게 동그래질수록 이 붓에 더 힘이 가야지. 자기가 힘준다고. 근데 그거 가장 큰 비결은 이 첫째 마디를 꺾느냐 안 꺾느냐. 첫째 마디를 바깥으로 버팅겨서 하고 나면 용암법이 되고 힘준다고 그러니까 힘을 꽉 이렇게 눌러줘서 꺾으면은 펴서 이렇게 되면 봉합법이 돼.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거기에 봉합법, 용합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합법은 취할 것이 되고 봉합법은 취하지 말라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부터 글씨 나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글 쓰고 이것을 이런 것들을 한번 지필법 이런 것들을 내가 이론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다시 점검하게 되고 글씨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는지요? 여러분도 지금 요 정도 시점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좀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고 의미를 주고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것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지만 달라. 너 이제 글 써와. 네. 알겠습니다. 너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좀 네. 그때 그거 네. 너는 참 대단해. 그러한 이제 호구가 열리고 손바닥은 자연히 허하게 된다. 여기가 열리면은 이렇게 호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안에가 찌그러지죠. 이렇게 열리면 열릴수록 이 손바닥이 더 공간이 빈다. 많으죠. 그래서 여기 새알이 들어갈 정도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이 새알이 깨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괜히 도사들이 쓸데없이 이제 홈자 넣는다고 이 안에다가 새알 넣고 아니면 아까 용암법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암법 저기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술잔 같은 거 놓고 그 연습을 한대요.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런 만약 해서 했다. 그럼 이게 비법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아니, 난 실제도 그렇게 해봤어. 그래가지고 한 글자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술자를 먹을 수 있도록 흘리지 않게 그런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어. 나는 그 짓도 해봤다고 봐. 내가 해본 짓거리야. 근데 쉽지가 않아. 아까 내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글씨가 흔들리고 아니면 이제 저기 하고 나면 글씨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숫자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걸 안 올려서 썼던 그런 맛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그리는 거는 안 되잖아, 그지? 그래야지 자기가 행동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 기생들 뭐 걸음걸이 할 때 위에다가 뭐 이렇게 대야 이거 다 뭐 했던 거가 다 그런 거야, 다. 요즘 간택이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 눈에 보여서 과장하게 하고 그러지만 그 이치는 다 통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구가 열리면은 손바닥은 자연히 허하게 되고 손가락은 여기서 자연히 하고 그러고 스스로 착실하게 된다. 손가락. 왜냐면 이 손가락이 지금 착실하다는 난 저거 실화이 난 항상 착실하고 그러는데 여보세요? 네 선생님 전화하셨습니까? 왜 안 왔어? 선생님 오늘 저기 너무 다른 데안 오신댔잖아요. 저기 딴 데 가시고. 밥 먹으러 안
나가신다. 참 그랬지. 자네는 그 혼자만.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한다. 오늘 논문 심사하신다고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한국말 끝까지 안 들었네. 수업은 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수업을 하고 간다고요. 학생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얘기하잖아. 다 나와. 그 오늘 참 보니까 중요한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왜 저번 주도 뭐든지 혼자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내가 왜 저기까지 그래서 내가 밥은 안 먹고 간다고 내가 아마 그 밥은 안 먹을 줄 모른다고 그랬었잖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제발. 저기하고 만났어? 여보세요?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라고 내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까지 다 했었잖아. 네네. 그럼 한다는 얘기였었지 그냥. 근데 내가 밥은 못 먹고 갈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선생님 교육시키려고 그러시는 기억나 안 나 이거? 오면은 안 그러면 교육시키려고 논문 심사 그만하신 거 기억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사는 내가 하는 거지 자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그러려고 네. 진호쌤 알아서 그러니까 그러다라고 그랬지. 자네들은 자네들 할 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그래서 그거 해서 밥은 못 먹고 가고 그러지만 우리한테 밥 그래서 사라 그랬는데. 아 그랬어? 여기 뭐 먹으라고 그러니까 하고 할 테고 하고 그러니까 종철은 좀 얼굴이나 좀 보자. 내가 그때 그랬을 때 나 그래서 얘기했었어. 서울에서 2시 반에 그 연락이 해날 시간. 다 기억나? 응. 그러니까 알아서 해. 다음에도 해. 논문 없어? 이?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저렇게 말하면 이제 다 하나씩 내가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 그지? 너무 긴장했나 봐요. 긴장해서 못 들었나 봐. 그렇지. 그렇지. 오늘 와서 우리 밥 사주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는 기억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뭐 할 때는 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쪽에서 생각해. 형님도 나랑 지난 일 생각해보면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알아서 없다고 했거든. 넘어가고 여기에서 뭐 이 자자가 스스로 자연히 저절로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아. 그 두 가지는 이런 거 나왔었어. 근데 그거가 어떤 때는 자신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아까 내가 벌었어. 자신, 저절로, 자연히, 스스로. 근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지만 그렇게 쓰면은 벌써 이게 두 개가 나왔었을 때는 그렇게 달리 쓰면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만 알으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야, 그지? 죽어도 딴 생각은 안 들어. 그거는 안 돼. 차의 쌍구라, 이것이 쌍구라고 한다. 의차학서 즉 원전 경리 쉬운 자여라. 이것에 의해서 글씨를 배우면 원전 둥글게 전환하고 또 굳세고 날카로우며 휘운은 휘둘러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붓을 휘둘러 운영하니까 붓의 우필 이런 것이 자여는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하는. 자여도 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여도 아는 것 같지만 자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 본인 스스로 하고 거기- 싶은 대로 하게 된다. 이거 거까지 이제 이거 원문 놓고 거까지 얘기하기가 정말 그렇지 않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허가권도 자신의 뜻과 같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게 좀 자유자재 아니면 또 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니까 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거야.
웃겨. 왜 그러냐면은 앞뒤가 연결되면서 또 이것이 그 가면서 이 자여가 그렇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가 내가 뜻대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또 어떤 때는 자유자재는 자기 자유자재로 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온갖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거가 해석이 더 옳을 것인지 더 포괄적인지 쉽지가 않아. 그렇다고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글자를. 그리고 또 이게가 서해고 앞뒤 흐름을 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지만 자연을 잘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phong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 자유자재. 네. 가장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들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화학기는 어떻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근데 대개들 보면은 앞뒤 생각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글자에서 주는 인상, 첫인상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기가 쉽다. 근데 너무 뻔한 말 쓰고 하셨을 때는 이건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의도를 제대로 캐치 못하면은 원만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뭐야? 아, 이민지. 주근쌤 학교로 바로 가시나 보네. 그러시겠지. 안 오시는 거 왔다 보면. 가시기 마음이 오신다고 그래도 못 오시는 분이. 오늘이에요? 두 분 하시나 본데 주희금 쌤하고 이순자인가 김순자인가. 김순자. 오늘은 비공개잖아. 비공개죠. 비공개. 비공개. 예, 예. 못 가. 오늘은 못 가.